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최근 증시가 이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계좌 보면 한숨 나온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빅사이클이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업종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짜 정보들 가득 담아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금조끼의 상승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주시는 분이죠.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약간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주초에 약간 암울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시장의 이제 반전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전문가의 해안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들 해결하실 수 있고요. 또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은 홍콩 증시가 휴정한 가운데 대부분 약세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1년 5개월여 만에 2,61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1.3% 가까이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했고 개인 홀로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3,500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네, 코스피 상장 종목 900여 개 가운데 800여 개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은행 업종과 통신업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3.4% 넘게 내렸고 섬유, 의복과 건설업, 비금속, 광물 업종이 2%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2.6% 넘게 떨어지면서 860선 턱걸이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에 나섰고 개인만 3거래일 연속해서 물량을 담으며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시총 상위 35위 종목까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종이와 목재, 오락 문화 업종이 4% 넘는 큰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밀려났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20년대로 최고치까지 오르자 장중 연고점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대비 1원 넘게 상승한 1,274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이 거래량도 2달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오늘 장이었는데요. 굉장히 또 투자하는 이 투자자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현재 3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거래량 없이 빠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망 요소가 좀 짙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뭘 관망하느냐 뭐 가장 알다시피 내일 이제 큰 어떤 빅 이벤트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식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을 인수위원회에서 총 110개에 걸쳐서 담았던 110개에 대한 국정과제
그런 그 정책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실현이 되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30조 보상한다는 것들이 이제 주 후반에 있고요. 또 민생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는데 또 연달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 모멘텀 같은 경우도 기시다 친서를 들고 전체적으로 현재 하야시 부분 외무상이 어떤 현재 참석을 하고요. 취임식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현재 그 부수적이 왕치산 부수적이 이제 참가를 좀 하면서 나름대로 모색을 좀 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들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달 20일 이후에 있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삼성전자 어떤 그 총수를 만나고 또 평택 공장을 방문하고 또 만나면서 4대 기업 총수하고도 만나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 이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들은 현재 그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제조업에 대한 계속해서 셔티지가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봉쇄 정책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지속이 됐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답답하다. 근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좀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상승하는 업종 중에서 현재 시류에 맞는 어떤 우주항공, 군산,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현재 그 UAM, 도심항공 이런 부분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저평가 현재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내일은 이런 그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반전의 가능성들 좀 현재 정책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정부, 차기 정부에 대한 이 기대감과 또 11일 발표가 되는 미국의 4월 CPI,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이 선언이 될지에 대한 기대감 등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체크할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더 투자 공부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빅사이클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처럼 굉장히 또 힘든 장이었지만 그 속에도 또 상승한 업종이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 장에서 강했던 업종은 어떤 업종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시장의 선택을 받았던 빅사이클 업종 우주항공군수와 5G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주항공군수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 분야가 연일 좀 강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상승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은 약간 뭐 군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현재 그 3일 취임식 앞두고 나서 이제 그 핵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실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앞서서 핵실험까지 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승절 전승절에 대한 확정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 내용인데 푸틴 대통령의 11분 연설에서는 뭐 이렇다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차례 이제 고비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핵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현재 내부 동향, 보고서 동향이 현재 그 소련의 어떤 그 군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미사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뭐 제조해야 할 물량을 2달 만에 쏟아붓죠. 근데 그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군수산업 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그 군수산업에 대한 국산화가 100%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반도체라든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 수입을 좀 차단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승산이 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를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할 수가 있다. 장기전 이제 포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은, 물론 이거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나토에 가입했던 거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어떤 그 좀 이게 어떤 그 반응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그 부분들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한미 방어 상위 그 조약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적으로 수출할 수 없지만은 또는 미국에게 좀 수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뭐 전개될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비굴한 1960년대 그 현재 베트남 파병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의무반 또는 이 공병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확대해 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파병은 할 일은 없겠지만은 군수 물자 이런 부분들은 우회적으로 이제 수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군수 방위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신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그 다음에 한국형 아이언돔, 이런 그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제3세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주국방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K방산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현재 한국과 현재 미국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의 최우선 국가로서 한국을 좀 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빅뉴스일 수 있지만은 나토 가입에서 일본은 아예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사령부도 제외를 시켰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먼저 이제 방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반도체 회의를 열었을 때도 유일하게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TSMC도 참여를 못했고 일본 업체도 참여를 못했지만 유일하게 한국의 삼성만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반도체 이제 공급망 재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주, 항공, 군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한일 단조가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퍼스텍도 급등을 좀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후발주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후발주 부분들은 이게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압축을 좀 했습니다. 하나의 종목은 네온테크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온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제 드론 관련된 부분까지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드론 현재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것이 자폭 드론이죠. 그 탱크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제블린으로 공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첨단에 대한 어떤 그 전쟁에서 업그레이드 실패됐기 때문에 전차전이 거의 실패를 좀 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온테크에 대한 부분들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네온테크의 차트를 보면은 각종 그 군수, 그 다음에 정찰용 이런 그 산업용 드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특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차트가 최근에 양봉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좀 일시적으로 약간 밀려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 이탈은 아니고요. 한번 상승해 주다가 밀리고 그다음에 상승해 주다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격 조정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신정부 이제 출범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드론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그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네. 현재 우주항공에서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로템을 제가 꼽은 이유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핵심은 뭐냐 전차. K2입니다. K2. 근데 K2의 전차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좋아서 터키에서 폴란드도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면을 보면은 제블린이 현재 그 1인 무기죠. 그걸 다시 공격을 했을 때 전차가 그걸 능동 방어를 해야 됩니다. 능동 방어란 것은 그 이제 미사일을 회피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바로 맞은편으로 바로 같이 맞대응하는 자동으로 발사를 한다든가 그 앞에서 전광탄이 딱 터지면서 회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동화 또는 이런 무인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현대로템의 이제 K2 부분들은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높다. 현재 K방산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좀 알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 대한 그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재 방산은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현대로템, LG 넥스원, KI 이 네 개의 업체가 다 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르지 않는 업종이 이제 현대로템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로템은 램보 로보틱스와 로보다 어떤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봇계 아시죠? 로봇계 위에다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그 현재 보도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로봇 무인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현대로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잘 올라왔죠. 이제 잘 올라가다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음봉이 발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 짚고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기 바닥권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상승분을 좀 반납을 좀 했던 그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10개월 정도 쉬어졌죠. 올라가는 것이 한 10개월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1대1 대칭했던 구도, 그다음에 동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토의 사이버 어떤 사령부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수출 루트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호재가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부에서도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또 방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죠. 내일 취임식 날인 만큼 이 관련된 정책주들 좀 꿈틀거려 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정책주 부분들이 네. 그 꿈틀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네네. 부분들, 그다음에 이쪽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소개 간단히 하면은 이제 5G 관련된 네, 그런 그렇죠. 모멘텀들이 좀 이제 있죠.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가 예.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욱더 좀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예, 이제
5G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보면은 현재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의 모든 기반은 이제 통신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신 기반 자체는 그 통신 칩이 들어가고 통신 칩은 일반적인 현재 그 반도체 칩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또 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기술의 이제 선도적인 영역에 있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수혜를 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화웨이에 대한 그 분쟁들 뭐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화웨이를 이제 제껴두고 현재 5G 어떤 장비 부분들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부분들이 이렇게 현재 나름대로 어떤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호재는 다 아실 겁니다. 미국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장비 공급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6G 주파수 백서도 발간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5G하고 6G를 연구를 하는 인프라도 좀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뭐 THQ, CS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 2번, 3번 이렇게 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뭐 2개 정도 이제 괜찮은 부분들을 하나 이제 꼽아봤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 부분들은 뭐 최근에 뭐 급등하다 밀리고 다시 오늘 급등하다 밀리고 좀 약간 뭐 차트가 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한광통신을 이제 고른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케이블 전문 생산,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광케이블, 광섬유 이쪽 부분의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증가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내 유일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이 상당 부분 좀 작용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대한광통신을 좀 골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통신 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급등을 해줬다가 밀리고 다시 오늘 급등했다 밀렸는데 오늘 거래량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 전체적으로 전체 상승 조정 저점 이틀 동안에 좀 매매 공방이 치열했는데 약간 밀려주기는 했습니다면은 만약에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 나와진다면은 이게 이제 매집의 성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기 고점에서 거의 한 달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현재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매물을 이기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대한광통신을 하나 골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기가레인 이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기가레인은 좀 차트가 조금 더 낮고 또 진보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RF 통신 부품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것은 기가레인은 반도체 장비, LED 장비 중에 뭐 전공정 중에 이제 시각 관련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투자도 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2, 3년 동안 뭐 투자도 증설 투자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주가 됐을 때는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한번 여기를 보시면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행보를 하다가 지금 작은 박스권이죠. 여기서 박스권에서 세 번째 돌파할 때는 진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한 가운데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는 이 음봉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에서 이 저점 전체까지 어떤 큰 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절반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파동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항시 조정을 보이고 가고 조정을 보이고 가기 때문에 단기 조정, 추세 이탈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고르셔야 되죠. 근데 3일 전에 한번 크게 급락을 했고
또 어제 반등, 오늘 순구리가 됐기 때문에 그 5G던 그 어떤 그 테마가 돌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가레인도 기가레인은 차트상으로 좀 약간 좋은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산, 텔레콤 이런 것들은 오락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처럼 정말 이 상승한 종목이 찾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가 나온 5G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앞으로 상승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빅사이클로 가게 될지, 어떤 업종이 앞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의 빅사이클 업종, 반도체 전공정 업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탑픽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업종에 대해서 나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후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은 전 공정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전 공정을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난주에 후공정 중요하다고 이번 주는 전공정 중요하다고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도 중요한데 딱 콕 집어서 전공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셔야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대부분 이제 전공정에 많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고도화, 미사화가 될수록 후공정의 패키징, 이 검사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부분만 현재 특화되게 현재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전공정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도화, 미세화 될수록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뉴스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텔이 이제 한국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투자할 것.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전공정, 후공정 모두 현재 인프라를 좀 잘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어떤 그 성숙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큰 수혜주로 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알겠지만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죽을 쉬고 있는 가운데 뭐예요? 어려워진 반도체, 공정에 웃는 소부장 업체, 매력 높아진 ISC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죠. 이런 세 번째 뉴스를 보면은 반도체주와 정반대로 가는 파츠주, 증설 바람 타고 주가도 훨훨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업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에서도 파츠, 그다음에 코츠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뉴스를 타고 좀 돌아가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세화, 그다음에 고도화 될수록 전공정에서 많은 어떤 공정들을 합니다. 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식각이라는 어떤 공정이 있습니다. 식각이라는 공정이 이제 회로를 파는 것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업체에 이제 소모성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파츠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공정이 뭡니까? 현재 뭐 식각이 뭡니까? 이렇게 헤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빨리 이렇게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가장 쉽게 현재 좀 그 간단히 정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이해 이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그 현재 모래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암 속에서. 근데 이산화규소만 뽑아서 이렇게 인곳 덩어리, 그러니까 무 덩어리처럼 만듭니다. 무 덩어리처럼 만들면은 무를 이렇게 썰면은 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무 덩어리처럼 이렇게 원이 나오죠. 물론 이제 가공하고 뭐 연삭하고 하면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가공, 그러니까 조각조각 바둑판처럼 쪼개서 현재 여기다 회로를 그리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과정까지가 전공정이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공정은 바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가공이 되지 않는 순수한 웨이퍼입니다. 순수한 웨이퍼에다가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반도체가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회로를 인쇄를 할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은 먼저 산화막, 방막을 이제 코팅을 한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팅을 한 위에다가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로를 직접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현상하듯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인화되듯이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게 이제 강광액을 이제 코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강광액 코팅 중에 이런 그 슬라이드처럼 생긴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렌즈에서 이렇게 압축이 돼서 하나씩 이렇게 회로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회로도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딱 그려지면은 그려지면은 현재 빛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런 아래쪽으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어떤 구조까지가 형성이 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원래 웨이퍼 판에 어떤 근데 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각이라는 것은 깎아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식각을 통해서 가스를 통해서 이걸 한번 깎아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코팅된 거, 강광액은 원래 그 사진 인화를 하려고 역불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회로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회로도는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지면은 한 번만 쓰면은 현재 아까우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170 몇 단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이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똑같은 공정으로 계속해서 뺑뺑이를 수십 번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쪽 현재 다시 포토를 해야 되고 식각을 해야 되고 다시 세척 과정, 세정 과정 해야 되고 다시 포토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십 번을 반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온을 주입하고 현재 이온을 주입해서 정기적인 특성을 만들게 하고 웨이퍼 위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되는데 이 과정들을 현재 그림 이쪽에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 회로도예요. 회로도. 근데 이걸 제가 수십 번을 회로를 반복을 한다 이렇게 싼다겠죠. 단면도를 그려보면 요겁니다. 요건데 실제 3D로 보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집적 과정, 집적 회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포토 과정, 그다음에 식각 과정, 이거를 빛을 쏴주고 EUV 공정 빛을 쏴주고 식각 과정에서 유한 가스를 하고 제거를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식각 과정에 현재 필요한 부분들의 소모품들이 좀 있다. 그게 가장 현재 매출이 계속 최근 늘어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전 공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쿼츠라고 불리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반도체 전 공정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에칭 공정. 현재 식각 공정을 에칭 공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착 공정. 계속해서 이렇게 쌓는 과정들이죠. 반복하는 것이 이제 증착 공정. 그 다음에
노광 공정, 이게 필름을 현상하는 광정,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다음에 전공정 전체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 그에 대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뭐냐면은 이 식각 과정에 대한 핵심. 그래서 식각 과정의 핵심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보온 밥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온 밥통이죠. 보온 밥통에 이게 뭐가 있어요? 웨이퍼가 있죠. 웨이퍼를 잡아주는 틀이 있죠. 이렇게 링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뚜껑을 덮죠. 근데 이걸 이제 챔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애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웨이퍼가 있으면은 깎아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현재 고온과업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걸 다 깎아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플라즈마를 이렇게 빛을 방사하고 열 처리하고 이제 고온과 가스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이 보통 이 부분들의 부속품이 이제 석영, 쿼츠 이걸 만드는데 요거를 2017년에는 한 30일 정도 걸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미세화, 그다음에 고도화, 식각을 계속해서 쌓아야 돼, 그러니까 장비를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5일에서 17일이면은 올해 작년 기준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갈아야 됩니다. 이런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해한 환경에서는 빨리 소모가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그 업체, 기술력 있는 업체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면서 이제 합성 쿼츠도 나오고 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식각 과정에서 가 지금 이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적으로 이 식각 과정에 필요한 쿼츠, 석영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람 용도의 다용도로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 근데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의 장비, LED 장비, 소재 부품 여기에 모두 대부분 현재 이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최고의 부분들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소재다라고 하니까 이런 핵심 소재를 다루는 관련 기업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관련 기업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핵심 소재 관련 기업들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6개를 좀 뽑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이제 네. 자료를 리서치를 한 건데 예. 현재 소모품 업체 영업 이익률 이제 비교하는 게 도표인데 네. 그 중에서 TCK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원유 QNC, 그다음에 율덱스, BCNC, 그다음에 KNG 이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되는데 현재 영업 이익률이 가장 높은 걸 보면 네. TCK가 가장 높네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한번 좀 살펴보고 원유 QNC, 그다음에 현재 율덱스, BNC 중에 떠오르는 업체, 신기술이 좋은 업체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원유 QNC. 그러니까 원유 QNC 이름에 Q가 뭡니까? 쿼츠 앤드 세라믹이죠. 그러니까 쿼츠하고 세라믹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그런 보시면 뜻이었군요. 돼요. 예, 이름에가 나오죠. 네. 원유 QNC 하면은 이게 QNC 뭐냐? 쿼츠 앤 세라믹.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현재 가장 유리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웨이퍼 생산 시에 필요한 석영 제품 기반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TSMC 대만 TSMC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TSMC의 어떤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편은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이 2022년, 2023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늘어난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중에 이제 사업 부분별로 보면은 파란색으로 쳐진 이 쿼츠 부분들이 2021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2022년에도 올해도
대폭 늘어날 확률이 많고 그래서 꾸준하게 미세화 그다음에 고도화로 될수록 빨리 달아지니까 그에 대한 관련된 제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이 업체가 이게 업체 중에 그 설비 증설 투자하는 업체를 보셨는데 현재 2020년 4월 595억 신규 투자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 내년 2분기에 증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원익 QNC는 또 수직 계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쿼츠를 만드는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 현재 자회사 모멘티브를 또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상당히 좀 되기 때문에 원익 QNC를 한번 관심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익 QNC를 이제 가장 먼저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관심 종목이 있다면은 예.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TCK라는 업체입니다. 아, 네. TCK라는 업체 부분들은 앞서서 가장 영업이익이 좋았던 기업이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좋았던. 근데 TCK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이름이 와닿진 않죠. 네. 근데 이거를 TCK. 원래 현재 도카이 카본 코리아 그래서 TCK라 합니다. 아, 이게 예. 지금 기업명에 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러니까 도카이 카본 코리아. 그러니까 도카이라는 그 일본계 회사분들이 한국 지부에서 네. 요거를 현재 그 이제 상용화를 좀 시켰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예. TCK가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원익 QNC를 가장 앞세워서 좀 예.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익 QNC 이게 점점 중요도수입니다. 점점 중요하다. 첫 번째보다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탑픽 종목을 가장 마지막에 그러죠. 공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익 QNC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현재 원익 그렇죠. 원익 계열사가 형제들 종목이 현재 형제들이 유명하죠.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도 현재 실리콘 보통 관련된 그런 쿼츠 관련된 그런 그 웨이퍼, 링, 각종 이제 부자재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2020 이게 매출액 및 영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뭐 증가가 좀 되고 있는 또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높게 형성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TCK가 한참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있죠. 그래서 매출이 또 그다음에 고마진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의 이제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뭐냐면은 원래 현재 실리콘 현재 현재 SIC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현재 탄화 규소의 소재에 관련된 그런 독점 특허 소송에서 패배를 좀 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약간 난립할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최근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워낙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로 떠올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 공정, 3D 공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또 고도화 미세화가 되고 있죠. 근데 현재 고난도 현재 전체적인 현재 3D 현재 랜드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랜드에 들어가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TCK를 두 번째로 알아두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좀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둔 가장 중요한 탑픽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을 선정해 주셨을까요? BCNC입니다. BCNC 종목이요. 예. 네, 자세하게 파헤쳐 주시죠. 이제 BCNC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힌트를 드렸죠. 처음에는 천연 쿼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천연 쿼츠보다 더 앞선 부분들, 더 오래간 부분들이 합성 쿼츠를 현재
현재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현재 선호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BCNC가 전 세계 1위 합성 코치에 대한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TCK보다 더 전망이 더 우수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BCNC를 탑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합성 쿼츠 부분들이 전 세계 1위, 그다음에 침투율은 전체적으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천연 쿼츠를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원재료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수직 기회를 위해서 좀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원익QNC처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업체의 합성 쿼츠에 대한 현재 상상 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가파르게 이제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죠. 다른 뭐 세라믹이나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히 미세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BCNC 하면은 무조건 합성 쿼츠 이 부분들이 가장 독보적이다. 근데 합성 쿼츠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수명 주기가 현재 평균적으로 천연 쿼츠는 1000시간인데 현재 QD9 부분들은 1500시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외선 투과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견디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빛을 쐬준다고 독한 가스를 쐬준다겠죠. 근데 합성 쿼츠에서는 현재 이 링이나 제품의 기포라든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험에서도 나타나주고 있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합성 쿼츠에 이제 오랜 시간 방치돼도 기포나 이상 것들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교체를 하려면은 공정을 수습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위해서 당연히 현재 BCNC의 천연 합성 쿼츠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성 쿼츠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BCNC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성 쿼츠 처음에 개발부터 이제 상용화 과정까지가 쭉 있는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인텔 공급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수직 계약을 하면 더 수익률이 늘어나는 원익QNC 모델의 사업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세는 합성 쿼츠의 시대다. 그래서 BCNC가 가장 독보적인 수혜를 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전공정에 있는 이렇게 회로를 그린 가운데 포토공정 노광공정이죠. 그다음에 식각공정 그런 부분들이 이걸 계속 현재 무한 반복이 된 다음에 증착을 해서 이렇게 증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 식각공정, 이 판에는 그 회로 기판 판에는 식각공정을 계속 수십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이 현재 계속해서 소모품을 갈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 소모품을 갈아주는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천연 어떤 쿼츠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는데 그보다 수명이 깊던 합성 쿼츠가 개발이 되면서 그 시장의 가장 독보적 영역이기 때문에 합성 쿼츠 이런 부분이 가장 토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천연보다 우수한 이제 이 합성 쿼츠 키워드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가격 흐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현재 그 가격 전략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보기 전에 제가 차트를 보면은 네. 그 BCNC를 잘 이렇게 모르는 이유가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잘 언제 몰랐었습니다. 상장을 했나요?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이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그렇게 좋으면은 왜 많이 안 떠들까? 근데 이게
뭡니까? 시장 침투를 촉이고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뭐 그런 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BCNC 부분들이 시장 상승 상장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쌍바닥 보이고 이렇게 상승하다 누림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안착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 등락을 보이다가 한번 반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000원. 그다음에 현재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현재 1차 목표가만 제시를 하면은 24,000원. 직전 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뭐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보다 더 든든한 대응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